여러분, 대한민국 증시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누군가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 비웃고 누군가는 거품의 끝이라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를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과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수학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자산 배분 전략의 거대한 시나리오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0에서 2000포인트를 박스권으로 맴돌던 국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2026년 시장 전망과 우리가 맞이할 자산 대이동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이 왜 과거와 다른지, 그리고 이 파티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전문가의 눈으로 그 이면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새로운 이치를 깨닫는 자만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계산의 원리인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이해하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약 50%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거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지금보다 2배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수에 기여하는 점수만 무려 2,500포인트입니다. 다른 종목들이 제자리걸음만 하더라도 코스피는 자동으로 5,0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시나리오인 낙수 효과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반도체의 온기가 기타 상장사들로 퍼져 이들이 동반 상승한다면 지수는 7,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지수의 향방은 복잡한 경제지표보다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가 가진 산술적인 마법이자 우리가 국장에 주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지금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대이동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이었던 부동산과 빌딩 자산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화된 세금 규제와 수익률 정체라는 벽에 부딪힌 것이죠. 자산 10억에서 100억 사이를 보유한 이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이 막대한 신규 유동성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국내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갇혀있던 자산가들이 이제는 빌딩주 대신 주주가 되기를 선택하며 시장의 새로운 큰손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을 가속화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들만 돈을 벌 것 같은 포모 심리, 그리고 걸을 수 없는 아이의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죠. 수십억 대의 자산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이 유동성의 파도는 코스피 5,000을 지지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땅을 사는 시대에서 가치를 사는 시대로의 전환. 당신은 이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까? 많은 분이 걱정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 버블 때처럼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본 2026년의 시장은 그때와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풀어낸 돈의 힘으로 올라간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언택트와 바이오 같은 테마들이 실제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확장에 기대어 상승했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의 상승은 거품이 아닙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인 EPS, 즉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 장세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만 했던 이익이 이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의 D램 실적, 방산의 대규모 수출, 그리고 조선업의 꽉 찬 수주잔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구조적 성장입니다. 기대감만으로 부풀었던 과거의 밸류에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단단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승장이라는 뜻이죠.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주가는 무너지지만 실적으로 증명되는 주가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바로 그 진짜 성장의 시대입니다. 코스피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에서 보면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지도는 바로 대만과 일본입니다. 대만은 TSMC를 필두로 한 AI 프리미엄을 통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고, 일본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정책으로 시장 전체가 재평가되는 리레이팅을 경험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기업을 보유하고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대만이나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피어 그룹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의 PB 배율과 거버넌스 점수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회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를 뒤따르고 대만의 AI 랠리에 동참하는 해소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떼어지는 속도는 비록 더디지만 저평가라는 매력은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만처럼 비싸지도 일본처럼 이미 다 오르지도 않은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바로 한국입니다.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반드시 경계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패시브 ETF가 만들어낸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최근 증시의 유동성은 개별 종목 분석보다는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ETF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흔들릴 때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AI 버블 붕괴나 투자 심리 악화라는 트리거가 발생하면 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패시브 ETF들은 비중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인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반도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량주나 중소형주일지라도 ETF 매도 압력에 휩쓸려 함께 무너지는 동반 하락을 겪게 됩니다. 내 주식은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장이 무너지면 성벽 전체가 흔들리는 패시브 시장의 생리를 이해해야만 예기치 못한 폭락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 시장, 즉 국장은 전형적인 하이베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지수가 크게 올랐고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익을 확정짓는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과열 구간이죠. 반면 안정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정답은 미국 시장, 즉 미장입니다. 미국은 변동성 대비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안전 성장 구간에 위치해 있어 2026년 자산 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추천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국장의 변동성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미국 시장의 안정성에 베팅할 것인가? 현재 한국 시장은 타이밍을 놓치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시점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냉정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상승장의 끝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제 파티의 즐거움보다 언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투자자는 감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 체크리스트를 통해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먼저 계속 보유해도 좋은 초록불 신호입니다. 반도체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부동산 자금이 끊임없이 증시로 유입되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이 파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 예산을 감축하거나 개별 기업 내에서 AI 툴 사용 예산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시장을 떠받치던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당신도 짐을 싸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AI 투자가 필수에서 비용 통제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지켜야 할 매도 타이밍입니다. 숫자가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파티가 끝나기 전 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일 것입니다.